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8대0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탄핵 사유를 보면요.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줄탄핵했었나? 이것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낭비가 됐나 하는 황당함이 밀려옵니다. 김기훈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핵심만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 야, 이거 8대0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오전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8대0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8대0을 기대했는데 혹시나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됐을처럼 그때 기각은 뉴스가 아니라 4대4로 기각됐다는 게 뉴스였잖아요. 그게 뉴스였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내심 좀 걱정을 했는데 그때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때와 지금이랑 또 달라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헌법재판소의 그 민낯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걸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할 때 성의가 너무 없어요. 그랬죠. 탄핵 사유에 대해서 특정도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감사를 할 때 과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문재인 정부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있을 어떤 정책에 대해서 미리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인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이 무서운 줄 좀 아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당연한 결과 8대0이 당연한 결과인데 또 우리가 이거를 마음 내심으로 또 4대4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슬픈 자화상입니다. 일단 헌재가 직접 발표한 설명 자료를 저희가 하나씩 좀 간단히 따져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일단 이번에 8대0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8대0으로 전원일치 기각을 하면서 설명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충분히 감사를 실시를 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감사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부실감사다라고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거에 대해서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다. 그러니까 처음에 탄핵 사유로 넣지도 않아놓고 갑자기 나중에 와서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기존 탄핵 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건 적법한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걸로 탄핵을 했으면 그 사유를 가지고 다퉈라라고 좀 일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했다. 이런 탄핵소추 사유가 또 있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중에 왜 전현희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했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 사안 감사다.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 행정사무에 관한 그런 감찰도 포함이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칼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각이 나왔는데 사실 각하될 사항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재 감사원장 관련해 가지고 탄핵을 했을 때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거 관련해서 다투겠다고 했을 때 그럼 뭡니까? 또 이거 쟁점도 관련해서 성의 없이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즉흥적으로 우기기 대마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탄핵 자체가 각하 얘기가 안 돼. 그냥 리젝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끌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 소추가 목적입니다. 탄핵이 될 거라고 본인들도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탄핵을 시킬 거겠다는 것보다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직무 정지되는 거. 그 기간이 길게는 6개월이고 짧게도 한 3-4달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상 국가기관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거 대통령이 관련해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면서 국헌문란 막 어려운 표현 쓰는데 쉽게 말하면 탄핵을 통해 가지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국헌문란 아닙니까? 저는 이게 바로 내란이라고 보고 있고 탄핵을 통한 어떻게 의회의 어떤 연성 쿠데타 아니면 연성 쿠데타면 의회 쿠데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탄핵 소추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29건 탄핵 중에서 네. 이미 8건 기각이 있었고 인용 빵건이다. 네. 또 나머지 아직 판단을 안 한 것들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냥 인용 자체가 그냥 빵건이다.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인용 자체가 빵건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폐기나 철회 등이 이제 16건이다. 이런 식으로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24건이잖아요. 토탈. 그럼 5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머지 5건도 이거 뭐 당연히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반응이 많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남아 있는데 네. 이 모든 일련의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이 규정을 지었잖아요. 네.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줄탄핵을 통해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됐다. 네. 그렇다면 그냥 우선상 대통령의 말이 안 맞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대통령 탄핵에 앞서서 여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법무부 맞습니다. 장관 탄핵,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이렇게 4개의 탄핵에 대해서 먼저 결과가 나오는 게 맞아요. 정말 많이도 했네요, 진짜. 그렇죠. 예. 그렇게 탄핵을 했을 때 기각이 다 됐다. 예. 그럼 대통령 말이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말했던 줄탄핵이 헌재에 대해서 헌재가 인용을 많이 받아줬다. 예. 그럼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선순위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해야 될 게 아니라 그 결정이 신중하게 그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서 했다면 다른 건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는지 기각되는지를 예.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용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됐으니까 이 권한대행이 제대로 된 한덕수 권한대행이 될 수 있도록 네. 다음 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 결과가 선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결과 자체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정족수만 해결이 되면 이거 당일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산수입니다. 법조계의 지적이 산수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최재해 원장에 대한 그 설명 자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재해 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성실한 감사를 통해서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아니냐. 이것도 그냥 단칼에 배웠고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사드 배치 지연,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된 감사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국회가 주장을 했는데 야당 측이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정말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이거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 과정에서 사드 배치 지연과 관련해서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고 이 부분을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혐의가 있다.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혐의가 있다라고 보아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는데 이 수사 요청한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감사원이 일을 제대로 한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일을 했으니까 너희는 사드 배치 지연 관련해서 일을 했으니까 탄핵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부끄러워서 속된 말로 드러난 거잖아요. 네. 사드 배치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중국 대사가 해가지고 브리핑을 미리 하고 사드 배치가 뭡니까? 미군의 어떤 사드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미국의 어떤 북한의 현실에 대한 어떤 위협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고 브리핑을 그렇죠. 하고 맞습니다. 또 시민단체한테 언제 이게 반입이 되니까 이때 막으라고 알려준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한미 동맹이에요. 결국 이거는 이적행위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감사원이 탄핵을 받을 만한 사유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냐면 본인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뉘우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문제 제기했다고 너 이거 문제 제기한 거 정당한 감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니 이거는 진짜 궤변 중에 궤변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걸 다 넣었잖아요.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넣었잖아요. 결국은 탄핵이 될 거라고 본인들도 기대 안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잔뜩 쑤셔 넣었잖아요. 그건 뭐냐?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 개딸들한테 감사원이 뭔가 이렇게 막 넣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인상을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 그런 걸 더 씌우는 겁니다. 저는 또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드 관련 이런 부분도 보니까 대통령 탄핵 사유 이제 처음 탄핵을 시도했을 때 그때 북중러를 적대시했다 이런 부분이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도 중국이나 북한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단순하게 봤네요. 예. 이분들은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생각이 달랐네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냐면 북중로를 적대시한다고 하면서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죠. 예. 기이한 외교. 예. 근데 이거를 사실 그 미국 조야에서는 탄핵 세력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회대를 약화시킨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을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이용하는 특정인이 있다. 그렇게까지 특정인이 얘기했습니다. 있다. 예. 그게 뭐 이재명인데 여튼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하든 꺼리낌 없이 본인들이 더 성내는 거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보면 뭐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 아니면 적반하장이다 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야 되는데 아니다. 예. 야 이거 중국한테 브리핑한 게 뭐가 잘못이야. 야 이거 시민단체한테 사드 관련해가지고 이거 정보 준 게 뭐가 잘못이야 이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의 정신 승리의 그 관점에 볼 때 제가 너무 이분들을 좀 편하게 제 위주로 부끄러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한다. 통상적인 생각을 한다. 제가 아직까지 배울 게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아직, 이 뻔뻔함. 예. 그들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심리를.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황당했던 게 우리한테 익숙한 그 우리법 사인방 있잖아요. 문영배 사인방. 문영배 사인방 중에서 문형배 대행을 제외한 3인의 재판관들은 별개의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기각을 하면서도 별개의 의견. 이렇게 보니까 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3명인데 최재희 원장이 훈련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뭐 이런 별개 의견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면 기각인데 꼭 이런 단어를 또 추가하는지도 이런 문장을 추가하는 것도 훈련 개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기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굉장히 자세히 보면서 꼬투리를 하나 잡은 것 같은데 훈련 개정을 뭘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이슈를 여러 번 다뤘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거든요. 그 부분은 주된 내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렇다면 별개 의견이 아니라 당당하게 소수 의견을 냈어야죠. 이거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눈에 띄더라고. 문영배 대행이요. 문영배 대행이 별개 의견 내지 않은 거. 이거 약간 눈에 띄더라고. 약간 좀 지난번에 긁히셨나? 문영배 대행이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요번에 8대 0이라는 것들이 대통령 탄핵 때 원칙이 아니라 뭐 일방적으로 뭔가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포석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이거를 하나하나 지켜보도록 해야 된다는 어떤 절실함과 그런 것들을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런 절실함을 갖고 있는 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해 원장이 오늘 이제 즉시 업무에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하는데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관들께 감사하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전국에는 공직자들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게 독립된 헌법기관의 수장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가서열에서 10위더라고요. 감사원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인데 그동안에 이 감사원장이 부재였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98일 정도 이제 지금 부재였던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 같은 기관이 감사원의 감사도 안 받겠다 이러고 나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감사원장 탄핵이 최초였다고 그 부분도 이제 설명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헌재도 오죽했으면 감사원장 탄핵이 최초였다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최초가 많지 않을까요? 그쵸. 중앙지검장도 최초 아닌가? 다 최초죠 사실. 저는 모든 최초를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는 최초가 두렵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이른바 이제 사정기관을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논리는 뭐냐?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럼 죄를 없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니까 법을 내서 그리고 벌금도 원래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인데 벌금을 1000만 원을 올려서 본인들이 피해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을 저지르면 다투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법적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도 보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법 2심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거짓말해놓고서 이 거짓말하는 이 조항 자체가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게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이 뻔뻔함 2번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전에도 했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쪽은
잘못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을 뜯어 고쳐서 법이 없는 것처럼. 예. 두 번째는 수사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아. 그래서 검찰을 악마하고 예. 그다음에 검찰이 악마고 윤석열 정부가 그렇죠. 악마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 되게 편안히 살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네. 이런 식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감사원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이런 공백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사실 피해자는 국민인데 누가 감사원장의 공백을 보상을 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급한 이 변호사비 역시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 변호사비는 누가 어떻게 안 주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와가지고 당신 일하지 마시오 하고 탄핵해버린 다음에 변호사비 본인이 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이 이 지난한 과정 이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이거 역시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것도 짧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그런 이유로 탄핵소추가 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창수 지검장이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이 관련된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창수 검사장 등도 오늘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할 수가 있다. 힘이 실린다. 이런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더 상세히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특혜인지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 등이 이제 재량권 남용인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쟁점이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거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김건희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다른 조사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전례 비춰봤을 때 이거 부당하게 편의 제공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사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무례하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으로 나선 것도 있었고 그것도 그 뭐 나와서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거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무례하죠. 무례하다. 예. 무례하죠.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헌재가 검사들이 뭐 김건희 여사 불기소 관련 기자회견이나 국회 국정감사 등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 역시 허위가 아니거나 거짓말이 아니다,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탄핵으로 국정을 파괴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두 가지 사건 모두 만장일치 탄핵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야당의 29번에 걸친 탄핵에 충실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대통령이 밝힌 그 계엄 사유에도 감사원장 등 무분별한 그 야당의 탄핵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런 내용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원래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랑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서울중앙지검장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이 탄핵을 할 거면 예. 한 명을 했었으면 그나마 제가 이해를 했겠어요. 그렇죠. 누구냐? 예. 이성윤 전 지검장을 탄핵을 했어야죠. 예. 아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수사 제대로 못해서 기소 못했다면서요. 네. 문재인 때 그 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가지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래놓고 공수처 수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수처장을 쪼면서 가슴을 열고 총을 맞을 각오로 하라는 그쵸. 거잖아요. 예. 본인은 그러면 원칙대로 했으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탈탈 털었잖아요. 네. 그때 왜 불기소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탄핵을 시켜야죠 지금이라도. 예. 그렇다면 반성을 하거나. 근데 또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별로 없으니까 불기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검찰은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불기소되면 다 탄핵되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사안 보고 보는 건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다 하나부터 얘기해서 뭐 특혜다, 여사 특혜 관련해서 뭐 했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은 뭔가 이렇게 좀 죄송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핵이 남발됐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왜 이것뿐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사법 리스크 있을까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 끌어내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원죄는 이재명이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쪽으로 흐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표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배치 다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전화해서 예. 콜해달라고 했어요. 콜해달라. 개항. 예. 내가 개항 쪽에 나간다고 콜해달라. 예. 이거 본인이 셀프 공천하는 겁니다. 셀프 공천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당대표까지 한 거잖아요. 송영길을 밀어내고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뭐 그 이유가 뭐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위한 방탄으로서 배지 달고 당대표 되고 주구장창 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탄 가지고 안 되니까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고자 이렇게 일련의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하나하나 됐는데 네. 이게 법정에서 역사적 판결을 통해서 청구서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딱 느낀 거야. 아, 얘네가 단순히 그냥 수납번 탄핵이 한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도 탄핵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구나. 사실상 다 각하가 돼야 될 건데 이거를 헌재에서 좀 본다고 하면서 기각사유로 날려버렸죠. 네. 원칙은 다 각하가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각하될 사항인데 그다음에 이제 판단하고 기각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창수 검사장 복귀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검찰이 이제 그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 사건에 대해서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를 수사하는 부서에 지금 배당을 한 상태입니다. 중앙지검이 지난 11일에 불법 체포 및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된 오동훈 공수처장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중앙지검 형사 1부가 가장 선임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1번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 부서 중에 한 곳인데 여기다가 지금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동훈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배당이 됐다.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된 상태다 말씀을 드리고 검찰이 지난달 28일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과 관련해 허위 답변을 했다. 영장 쇼핑을 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는 지금 중앙지검에서 상당히 이 오동훈 공수처장과 관련된 사건,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강골 검사인 이창수 검사장이 중앙지검으로 지금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점심 먹고 아마 일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복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공수처와 관련된 사건에도 굉장히 스피드가 있을 것 같다. 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좀 냉정해지고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저쪽은 내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았어요. 의사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 대통령을 수사를 한답시고 불법 수사를 해서 영장 쇼핑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딱풀 공문 만들어가지고 경찰을 한 몇천 명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불법 수사를 통해서. 그게 내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 복귀를 하게 됐을 때 이거를 진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의율을 해가지고 수사를 할지 냉정하게 좀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그들의 논리 비약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고 차분하게 아니 대통령이 지금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할 목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뭐 영구 집권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경고를 하기 위해서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가 프레임을 확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면서 그 안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민주당에서 회유하고 압박하고 사실상 위증교사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론의 편승해서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내란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차분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정치적인 어떤 공방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아 진짜 내란은 누가 했지? 누가 내란 세력이지? 진짜 내란 누가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도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하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짧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오늘 탄핵 사유를 보면 이거로 탄핵을 했다? 약간 볼수록 황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29건의 탄핵 중에서 8가지에 관련해서 이제 기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8건에 대해서 기각이 있었고 인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빵건, 인용 빵건, 기각 8건, 폐기, 철회 등 16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5건쯤 남아있는데 이 5건도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황당한 탄핵 사유가 있는데 진짜 아주 황당한 탄핵 사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뭐 때문에 탄핵된 줄 아세요? 너 왜 눈에 그렇게 뜨니? 그거잖아요. 아니 쳐다도 못 보나? 너 왜 눈에 그렇게 뜨니? 추워요? 째려보냐? 째려봤다고. 아니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중요한 존재가 아니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무시하고 누구는 쳐다만 봤다고 탄핵하고 아니 국민의힘 대변인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째려보고 계시는데 지금 아직도 탄핵을 안 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었다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이 탄핵안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전원일치로 기각이 있었는데 국민적으로 역풍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역풍이죠. 제가 볼 때는 민심에 준엄한 어떤 판단, 어떤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란 게 뉴집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오죽하면 이 사람을 파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중대한 어떤 잘못이 있어야 되네요. 헌법하고 법률에.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탄핵을 통해서 남발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다는 거. 숫자가 깡패다, 의석수가 깡패다 해가지고 얘네들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래요. 다수결의 원칙이 모든 권한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권한이란 건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해야지 그거를 남용하기 시작하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상 의회 내에서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의 탄핵이라는 게 결국은 폭력 행위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뻔뻔함에 극치고 아님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너무 관대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번에 총선에 아쉬움이 좀 있는 결과가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너무 심하게 때린 거야.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부족해서 매는 맞았어요. 저는 민심의 무서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요. 다만 그 결정이 민주당의 오만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선거로서 해야 되느냐. 그건데 저는 그 사이에 국민들이 진짜 그 탄핵 국면에서 균형추를 잡아주시고 계시다. 그렇다면 그 균형추를 넘어서 매서운 매를 그거를 누굴 향해 되는지 국민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행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요 많이 좀 균형추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좀 생각도 들게 합니다. 저희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8대0으로 전원일치 기각이 됐다 말씀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또 정치권에서 어떠한 파장이 있을지는 저희가 앞으로도 종종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다뤄본 내용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